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동안 경선 분란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하고 경선을 관리할 선관위원장에 정홍원 전 총리를 선임함으로써 국민의힘 내분 사태가 진정될 전망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과 정치권 이슈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월요일에는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서 대선 주자 지지율 또 각 보수 진보 진영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율, 이런 그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오늘 또 이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서 21일 양일간 조사 결과가 나왔죠. 예. 뭐 여야인데 그 통틀어서 조사하는 게 있고 이제 그 또 보수 진보 나눠서 하는 두 가지 있잖아요. 여야를 이제 그 통틀어서 하는 거는 1, 2등은 이제 거의 큰 변화가 없어요. 윤석열 총장인데 29.8, 29.8로 1위고, 그 다음에 이재명 26.8, 26.8. 그 다음에 그 3위가 이낙연 12.4까지는 똑같고요. 결국은 이제 그 상당히 약진한 게 홍준표입니다. 그러네요. 홍준표 의원이 이제 그 4등이 된 거죠. 전체 통틀어서. 홍준표 의원이 이제 그 8.3이 상당히 높은 거죠. 높죠. 8.4. 뭐 조금 있으면 10% 육박을 하겠네. 그리고 이제 주로 4등을 많이 했던 최재형 원장이 5.1. 이게 이제 그 좀 홍준표 대표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별도로 했을 때, 보수층에서만 했을 때 상당히 좀 변화가 많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수층만 하면 윤 총장이 한 40, 50% 노이되잖아. 그렇게 되죠. 전체가 29.8이니까. 전에는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보수만 했더니 오히려 줄었어요. 줄어가지고 이제 28.4로 줄었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경우는 뭐 역선택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역선택의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오히려 보수만 하면 홍준표하고 유승민이 엄청 뜹니다. 그러네. 왜냐하면 이게 좌파들이 유승민을 좋아하고 또 홍준표를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지 홍준표가 이제 20.5예요. 엄청나게. 20%면 20%. 윤 총장하고 8%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네요. 이 말은 전체를 할 때는 8.4였죠. 근데 보수만 했더니 2배 반이 뛰가 20.5예요. 그 다음에 그 유승민도 많이 뛰죠. 전체 할 때는 이게 그 유승민이가 3.6밖에 안 되는데, 근데 보수만 해보니까 유승민도 이게 두 자리 10.3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최재형 원장은 전체에도 5%, 보수에도 5%. 그러네. 똑같죠. 이걸 이게 보더라도 저는 윤석열, 최재형에 대해서는 역선택이 심하고, 유승민, 홍준표는 이게 따로 했을 때는 좌파들이 많이 밀어주니까, 이렇게 지지율이 많이 뜬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에서 뭐 본선은 자치하더라도 뭐 그 본선에 가서는 역선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예비경선 1차는 컷오프 하더라도 뭐 저 밑에 몇 사람 떨어지니까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2차, 그게 8강, 거기는 7대3 아닙니까? 일반 여론 70%고. 이제 당은 30%. 그리고 4강, 4명으로 합치을 때는 50, 50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 부분이 아주 포션이 높다, 이 이야기죠. 그럴 경우, 지금처럼 이렇게 역선택을 해버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뒤집힐 가능성이 윤 총장과 홍준표 의원 간의 격차가 지금 8% 정도로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현 상황에서. 더군다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그동안 4위 정도를 단단하게 지켜왔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이게 확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 전 감사원장 측에서는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그 이대로 가면 아마 이제 그 저는 지금도 이게 4강이요.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좀 끼어들 수 있는 다코스가 지금 원희룡이에요. 원희룡 지사가 요즘 이게 인지도가 좀 많이 떴죠. 저건 원장으로 떴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게 그 우리가 경선할 때 여론조사는 결국에 위에 여론조사 중에 여당은 빼고 야당 후보만 가지고 여론조사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유승민이나 홍준표가 상당히 약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는. 예. 그렇다면 이게 그 최재형 원장도 이게 4등, 5등 밀릴 수도 있고 상당히 절박하기 때문에 역선택을 문제 제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윤 총장 측도 뭐 자꾸 이준석이하고 대립하는 게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강하게 주장을 안 하지만 예. 이게 좀 심해지면 만약에 홍준표가 더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이 부분에게 좀 저는 법리적으로도요. 법리적으로도 이게 그 지금 우리가 역선택했을 때는 김재원 의원이죠. 예. 이분이 이제 그 민주당에 선거인단으로 등록해버렸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추미애 찍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제 저쪽 송영길이가 고소한다고 난리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에도 이게 역선택 문제는 심각하게 자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우파 쪽에서는 아이고 뭐 역선택도 국민의 선택이야 이러면서 이게 중도 확장이야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유승민이가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심각하다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당 대표가 그런 우려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잘 조정하고 해야 하는데 입 딱 다물고 있으니까 그 유승민 지지하려고 그러네. 그런 오해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이게 그래서 요즘 홍준표가 제일 이준석이 우군이잖아. 홍준표가 계속 이준석이 어부단네요 지금. 윤석이라고 싸워주니까. 흔들지 말라고. 흔들지 말라고 난리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유승민도 윤석열 직접 사과해. 예. 이러면서 이준석에 대해서 엄청 옹호하고 있잖아요. 예. 그 점에서 저는 아마 이게 이준석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승민이나 홍준표가 뜨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선택을 거론 안 하겠다 하지만 제가 항상 방송할 때마다 하는 게 야 대통령은 전 국민이 뽑고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이 뽑고 그러면 이게 그 당의 대표는 또는 이게 당의 후보는 당원이 뽑고 예. 저는 가장 좋은 거는 당원이 뽑는 거 맞다 봐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우리 우파 후보를 저 좌파 대깨문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후보의 장난을 치면 그렇죠. 이건 이게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은 뭐 사사건건 그렇게 시비를 거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아유 그렇게 자신이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결국 경준위에서는 경선준비위원회 여기서는 역선택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26일부터 선관위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경선관리는 본격적으로 하는 거니까 선관위에서는 이게 좀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논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마 이게 이준석이나 또 이게 이미 사전에 경준이 한 게 있잖아요. 그 점에서 이게 반영이 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든 이게 조직적으로 개입은 뭐 고소 고발하든지 좀 이게 막는 방법은 강구해야 됩니다. 홍준표, 유승민이야 그 고치자고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왜 경준이의 그런 의결을 한 내용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지 여기 와서 또 그러냐 이렇게 할 것 좀 뻔한데 그러다 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이분도 또 쓴소리를 요새 많이 하던데 이러다가 홍준표 되는 거 아니야? 일이 벌어질 것 같다 뭐 이렇게 어느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얘기했다가 지금 난리 아닙니까? 홍준표가 너 물러나라 사퇴하라 하고. 제 같은 사람은요. 제 같은 이게 박사님이나 저희는 이게 그런 이야기 유튜브 많이 합니다. 홍준표가 이제 여당에서 볼 때는 좀 만만해 보이고 확정력에 중도 확정력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홍준표가 이게 역선택으로 후보되면 좀 문제 있지 않나 저희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는 최고위원이나 지도부는요 심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넓은 의미의 선관위도 심판이고 지도부도 심판이에요. 따라서 저는 지도부에게 우리가 가장 이준석이 비판하는 게 뭐예요? 너무 이게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입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아니 당대표가 하루에 뉴스를 대여섯 개 나가고 심지어 이게 MBC 4명이 패널로 하는데 나가서 이게 패널처럼 이야기하고 이런 게 당연히 권위가 뭐가 되느냐 말이에요. 이런 게 이준석이도 정말 이게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입 때문에 문제인데 김재원도 이게 유튜브 나가가지고 홍준표가 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여과 없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의원이 야 너 최고위원 사퇴하고 정견퇴라 이렇게 공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미경 의원 있죠. 이분도 이게 저하고 화요일 날 방송 같이 합니다. 채널 A에서
그분이 앞에 40분 하고 제가 이어 40분 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하지만 최고위원이 4명 패널로 그 중에 1분 오는 게 이게 뭐 합니까? 전부 이게 저는 최고위원들이 자기 정치, 자기 얼굴 알리고 자기 방송 좀 달라고 이런 게 아닌가. 정말 이게 저는 중심을 좀 잡고요. 최고위원들에게 좀 자중하면서 공정하게 당을 좀 이끌어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뭐 최고위원은 그렇다 치고 더군다나 뭐 정미경 또 김재원 최고위원은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디어에 자기 얼굴을 내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준석 대표가 4명, 5명 앉아있는 데서 그중에 n분의 1로 들어가서 패널로 참여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제1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저희만 하더라도 이제는 뭐 무슨 여러 사람 중에 있는데 하나 나오라고 하면 안 나가죠. 뭐 단독으로 나오라고 한다면 가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제1야당의 대표가 n분의 1로 돼가지고 나가서 뭐 미주알 고주알 얘기한다는 것은 품격이라든가 권위의 문제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구태여 꼰대식의 권위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 대표로서의 그러한 신중함이라든가 처신의 그런 진주감이 보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난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럼요. 최소한의 이게 품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품격이. 네. 뭐 여러 가지 이게 뭐 새 정치를 해가지고 파격 기존에 뭐 이런 데 깨트리는 것도 좋긴 하지만 최소한 이게 품격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말을 나가서도 말 자체가 이게 너무 그냥 막 떠들듯이 원색적으로 이야기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이게 경선버스 가는데 운전석도 빼가버리고 말이야. 뭐 낙서도 하고 망치. 이게 뭡니까 당대표가. 예. 정말 이게 우리 당원들 체면도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조금 이게 오죽하면 저 김종인이나 유승민까지도 야 말 좀 줄이고 생각을 늘리라 이렇게 조언하잖아요. 정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좀 그 부분은 여러 번 지적했지만 좀 이게 되돌아봐야 돼요.